오늘은 23FW 디네덴 룩북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계속 사실은 할 얘기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지금이 23FW 신상품들이 브랜드들에서 막 쏟아져 나올 시기이기도 하고, 백화점이나 몰 같은 데 가보면은 디스플레이들이 계속 전환되는 시즌이기도 해요. 그래서 8월 초부터 빠른 곳들은 신상품이 릴리즈 되기 시작했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 계속 이 신상품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MD들은 주시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다른 브랜드들 어떤 아이템들 요번에 주력으로 많이 나왔고 신상품들 나왔고 이런 것도 이제 관찰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신상품이 이제 딱 나와서 고객들한테 처음 반응을 보고 빠르면 뭐 리오더도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폴 23년 룩북이 나왔고, Q3 가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꺼운 패딩이든 다운이든 헤비물들, 아우터류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냥 룩북상에서 봐도 지금은 가을 것들에서 충전재로 치면은 퀼팅이나 경량 아우터들, 패딩 베스트, 그러니까 한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릴리즈가 된 것 같아요. 룩북도 나오고, 윈터 룩북이 한번 나올 것 같고, 그때는 헤비 아우터들 위주로 룩북에 실릴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디네댓 23FW 가을 룩북이랑 아이템들을 한번 보긴 했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단은 룩북의 감도는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제품이 눈에 띄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서 스타일링 위주로 과하지 않게, 내가 그 룩북을 봤을 때 이 옷을 이렇게 입는구나, 그리고 이거 되게 사고 싶다라는, 그런 옷이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브랜드의 감도를 같이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룩북의 형태가 저는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고, 지금 그런 결에서 봤을 때 This is never that이 매 시즌 내놓는 이 룩북의 이 형태, 저는 이 형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관점에서도 그렇고 브랜드도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상품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룩북의 형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차까지 릴리즈가 되어 있는 상태고, This is never tha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상품들을 릴리즈하는 방법이 매 시즌 조금 같은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메인 아이템들의 릴리즈가 되기 전에 일단은 한번 콜라보의 릴리즈를 통해서 그 시즌을 새롭게 이 브랜드 디시즈네버댓을 소비자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본 신상품의 릴리즈를 시작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 신상품이 나오기 전에 1차적으로 먼저 MLB랑 같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한 상품들을 릴리즈를 했고, 되게 저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아이템들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고민을 하니까 벌써 솔드 아웃이 됐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콜라보레이션의 제일 바람직한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콜라보레이션을 가지고 뭔가 크게 매출을 내고 이걸 갖고 볼륨을 확장시키고 이런 생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 브랜드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신선함을 제공한다든지, 혹은 올해 브랜드의 컨셉이나 이미지로 조금 접근하기 힘든 유의 카테고리라든지 아이템들을 다뤄보고 싶을 때 어떤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곳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콜라보레이션을 릴리즈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되게 짧은 기간에 그냥 솔드아웃이 돼버리는 형태가 가장 콜라보레이션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MLB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바람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W 신상품이 나오기 직전에 그레고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이 가방들이 또 릴리즈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긴 여름, SS가 이제 1월부터 보통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 봄 상품들이 깔리고 판매를 하고, 여름 상품도 이제 3, 4월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아이템들이 5월, 6월, 7월, 8월 되게 긴 개월수 동안 판매를 한단 말이죠. 되게 지겨운 그런 긴 여름이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겨운 여름 상품들, 소비 심리를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서, 자, 이제 우리 브랜드 곧 신상품 나옵니다. 그 전에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일단 워밍업 하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 두 가지 아이템들을 먼저 깔아주고 이제 This is Never에서 한 번 더 환기를 하고 리마인드 시킨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23 FW 폴 가을 신상품들이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요번 FW 신상품이 되게 컴팩트하게 릴리즈가 시작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FW 릴리즈된 상품 중에선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팬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팬츠 트렌드가 데님 트렌드가 계속 오면서 데님 쪽에 대한 볼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츠가 릴리즈 됐을 때 스웨트 팬츠라든지 혹은 우분이나 코튼 팬츠류들이 릴리즈가 됐긴 했는데 뭔가 바지를 소비자가 막 적극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아이템들이 많이 깔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븐 팬츠류에서도 이런 류의 이제 조거형들도 많이 찾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일상에서 편하게 많이 스타일링을 하면서 착용하는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이런 트랙 팬츠류들의 아이템들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데님 라인들을 쭉 출시를 했어요. 심지어 이런 이제 벨티드 데님 테이퍼드 팬츠 말고 이런 일반 오리지널 데님들을 출시를 했는데 컬러도 이렇게 많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이즈도 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국내 스트릿 브랜드들은 컬러도 컬러인데 사이즈도 기본적으로 이제 2개에서 3개, 진짜 많아요. 4개 이 정도 벌어지는데 지금 디네댓에서 팬츠 사이즈를 5개까지 벌렸거든요. 이건 이제 디네댓이 어느 정도 우리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런을 갖고 가면서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다양한 유통 경로가 확보가 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온라인 베이스로 커온 브랜드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많이 벌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고 부담 때문이에요. 즉 온라인으로만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 다양한 컬러, 다양한 사이즈들의 그런 재고들을 다 털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게 계속 해가 지나도 안 털리고 악성 재고들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온라인을 주축으로 컸지만 This is Never That은 지금 오프라인 쪽도 벌려나가고 있고 그런 유통에서의 또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유통들을 활용한다면은 다양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is is Never That이 유통을 확장하면서 볼륨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아이템 구성에서도 그리고 아이템을 전개하는 방식에서도 확실히 그에 맞춰서 그 볼륨에 맞춰서 변화가 시작되고 또 그렇게 변화를 하고 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렇게 사이즈를 많이 벌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 데님 나온 거 이렇게 디네댓이 자연스럽게 데님을 푼 거 저는 되게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괜찮냐면은 이런 스트릿한 아이템들이 지금 데님이랑 믹스 매치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데님 핏의 트렌드가 좀 통이 있는 그런 데님들을 뚝 떨어지게 신발에 쌓는 형태의 그런 스트릿한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요. 사실 10만원 초반대면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원하는 스트릿한 핏이면서도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2만 9천 원이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괜찮은 감도 있는 브랜드들에서 데님 아이템들은 10만원 중후반에서 20만원도 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데님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디네댓도 한번 참고해보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들 데님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걸로 볼륨이랑 매출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기에 특히 이 FW 때. 그리고 저는 요번에 이 기본 로고 중앙에 들어간 이 롱슬리브를 되게 사고 싶었어요. 특히 이 핑크 컬러 되게 이쁘지 않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맨투맨보다도 이 롱슬리브를 활용하는 계절감이라든지 착장들이 많이 나오고 더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는 진짜 롱슬리브를 많이 입고 있고, 이게 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톤이 빠져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좀 워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톤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피그다잉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염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쨍하게 일반 컬러의 핑크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피그다잉이 됐기 때문에 약간 빈티지한 이런 까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핑크 컬러 롱슬리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카멜 컬러 톤, 브라운 컬러 톤에 반대로 또 로고 컬러는 핑크를 넣어주는 센스. 사실은 제일 어려운데 제일 좋은 디벨롭 방향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브랜드가 조금 반열에 오르고 나면은 매 시즌 계속 로고 플레이를 해주면은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 플레이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걸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컬러랑 위치, 기법 되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센스 있게, 이게 우리의 제일 핵심이 되는 매번 나오는 로고 IP 아이템이지만 어떻게 조금 더 그거를 변화를 주고 컬러를 바꾸고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게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는 브랜드가 저는 계속 동맥을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디자인을 바꾸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넣거나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기존 거랑 큰 차이를 두지 않고 변화를 두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약간의 셀링 포인트를 바꿔줌으로써 기존 거랑 거의 비슷한데 새롭게 보이게 하는 그 디자인, 그게 진짜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컬러 플레이들을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기본적인 본판 베이스를 다 흔들지는 않으면서, 그거는 그 브랜드가 계속 중심을 갖고 가면서 약간 디벨롭하고 조금 컬러 플레이를 해주면서 새로운 것들을 첨가해주는. 그리고 작년에 없던 구성 중에 이 스몰록 윈드브레이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구성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바시티 자켓이라든지 이런 워크 자켓 형태의 간절기 자켓이라든지 뭐 코치 자켓이라든지 아노락 자켓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풀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메인 매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은 사실 아니에요. 트렌드물이고 디자인물이기 때문에 스트릿 브랜드에서 이제 꼭 갖고 가는 유형의 아이템들이긴 하지만, 브랜드의 볼륨 확장을 꾀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캐시카우 아이템이 필요한 그런 상태고, 간절기에 이제 이런 기본 로고물, 이너류들을 판매를 갖고 가고, 이런 데님류들을 통해서 하이 쪽에서의 판매도 확장을 시켜가면서 간절기 아우터에서도 반드시 매출을 끌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 거고, 그런 아이템으로서 이 윈드브레이커가 새롭게 출시가 된 거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아이템이 간절기 아우터에 없었어요. 작년 간절기에 주력으로 판매를 하려고 나왔던 아이템은 이거였거든요. 리버시블 팀 자켓. 봄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리버시블이 아니라 일반 트랙 자켓 형태의 아이템이 나와요. 가격대도 179,000원이 아니고. 근데 작년 FW 같은 경우에는 이걸 리버시블로 바꿔주면서 가격대가 179짜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캐시카우로 갖고 갈 수 있는 유형의 아이템이 아니고, 굳이 이 아이템은 사실 리버시블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솔리드 가격을 좀 메리트를 줘서 매출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성이 있는 형태에서 리버시블 팀 자켓이 좀 디자인물이 받쳐주는 형태로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기본적인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템이 나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구성상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근데 이거만 달라 나왔던 거, 이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근데 올해는 오히려 팀 자켓이 빠지고 139,000원짜리 스몰로고 윈드브레이커가 릴리가 됐어요. 저는 이거 되자마자 이건 진짜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같은 회사의 브랜드인 SIC에서 이런 후드 바람막이가 나왔는데 정상가로 149,000원으로 거의 다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디네댓은 그때 없었어요. 올해 디네댓에서 오히려 작년 SIC 같은 그런 아이템을 뽑으면서 판매가는 13만 9천 원을 갖고 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SIC에서 나왔던 이 후드 바람막이 형태의 아이템들이 잘 됐고, 당연히 같은 회사 안에 있는 브랜드들이니까 디넷에서도 저거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간절기 아이템에서 지금 잘 나가는 아이템이 또 이런 후드 바람막이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디넷의 스몰록으로 받고 판매가는 10만원 중반 밑으로 딱 설정해서 내놓는 방향성, 저는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디네댓이 막 너무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대까지의 그 충전물이 없는 간절기 혹겹 아우터들, 그냥 안감만 있는 아우터들을 뽑아내는 것이 전 조금 부담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렇게 막 판매가를 높이는 방향성만이 브랜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비싼 아이템만 판다고 해서 가격대를 높이기만 한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브랜딩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템 하나만으로 이번 가을 나왔던 아우터들을 중심을 잡아주는 아이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하나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뭐 바시티가 있어도 되고 코치가 있어도 되고, 그리고 워크 자켓이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 릴리즈 되고 무신사에 바로 랭킹에 꽂혔어요. 할인도 안 하고 정상가로.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거의 뭐 사이즈 깨지고, 이 와인 컬러는 솔드아웃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하 컬러는 공홈에서도 없고 무신사에서도 없어요. 그리고 블랙이랑 그레이만 남아있는 상태고, 제가 주말에 더현대에 시장조사 나갔었는데 그때 그 매장에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원단은 나일론 100%에 안감은 있어요. 겉에만 봤을 때는 혹겹 바람막이처럼 얇고 후두루두루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핏도 크고. 근데 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FW 때 착용할 수 있는 유의 아이템이고, 그리고 밑에 스트링이랑 그리고 후드에 또 스트링이 있어서 이게 조금 뭐랄까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링 하기에 되게 용이하더라고요. 가서 착용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 아이템이 요번 간절기에 그래도 자켓에서 똑똑히 효자 노릇을 해준 것 같고, 그 이후에 2차로 또 릴리즈들이 막 됐거든요, 상품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 릴리즈된 상품들은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눈에 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1차에 릴리즈된 상품들이 컴팩트하고 스타일수랑 스큐는 적지만 구성이 괜찮았던 것 같고, 2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차는 거의 좀 베이직한 아이템들 위주로 나왔다면은 조금 디자인물들을 풀고, 그리고 요번 시즌에 핵심적으로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소재 플레이들을 해준 것 같아요. 그 소재 플레이라고 하면은 고어텍스랑 같이 뭐 이런 낚시류의 컨셉을 갖고 있는 고어텍스 자켓과 오버롤, 이런 거는 사실 판매를 막 엄청 일으키고 매출을 내는 아이템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디시즈 네버데지 스트릿과 라이프 스타일의 한 축을 갖고 그런 무드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런 소재들,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갖고 가면서 브랜드의 어떤 그런 브랜딩의 모습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 기획의 목적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리스, 이것들은 매 시즌 나와요. 디네에서 패턴이랑 솔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솔리드 두세 컬러 넣고 패턴물 한두 컬러 넣어가지고, 이 플리스 자켓이 지금 트렌드 완전히 다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시즌 FW 때 꼭 한 스타일씩은 해주잖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상징성이 있잖아요. 딱 보면은 항상 파타고니아가 떠오르는 그런 아이템이고, 뭔가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한 스타일은 해도 무방한 그런 류 아이템이고, 그 결을 디네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차 릴리즈된 아이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2차 릴리즈 되고 나서는 약간 조금 아쉬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후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그러니까 후드가 1차 때는 되게 적절하게 스타일 스큐도 줄고 조절해서 잘 나왔네 했는데, 2차 릴리즈를 봤더니 후드가 한 트럭이에요. 오히려 스웻보다 지금 후드가 많이 왔다고도 얘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아우터에 후드 착장 레이어드하고 바시티 모드가 트렌드로 왔었기 때문에 바시티나 블루종 유형의 잠바들 안에 후드를 같이 매칭하는 게 보통은 스타일링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착장이라서 후드는 스웨트 대비 그래도 많이 착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드도 지금 많이 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후드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 수라든지 스큐를 많이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또 집업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집업류는 그 프로보보다도 더 한정적이에요. 이렇게까지 컬러 많이 벌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집업은 솔직히 말해서. 네. 집업은 사는 사람도 그렇고 입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한정적이에요. 집업이 엄청나게 유행해서 너도 나도 후드 집업 입고 다니는 그런 착장이 유행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제일 많이 입는 사람들은 학생이에요. 그냥 학생들이 후드 집업 교복 위에 입는 형태가 제일 많이 찾는 후드 집업의 고객이고, 그들은 컬러를 다양하게 입지 않거든요. 제일 많이 입는 게 그냥 멜란지, 아이보리, 블랙, 딱 이 컬러에서 한 90% 이상의 판매가 일어난다고 보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개성 찾는 몇몇 애들이 조금 다른 컬러 입는 건데, 후드 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스큐를 벌릴 필요는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도 스큐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특히 이너류에서 이런 스웨트류들, 그리고 이런 카라형 집업도 그렇고, 카라 집업도 얼마나 트렌드, 골프 트렌드 오면서 엄청 하프 집업 형태가 막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슬슬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2차 릴리즈된 상품들이 약간 조금 너무 이너류들의 스큐랑 스타일 수가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좀 룩북 리뷰는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재밌는 얘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